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을 기리는 5월 아태 문화의 달을 맞아 LA 시청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경찰 총격에 목숨을 잃은 한인 사건과 관련해 LA 한인회가 경찰 바디캠 공개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닷새 동안 폭우가 이어지면서 11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메트로버스 기사들이 안전보장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식 기념일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0번째 생일에서 김정은 조선을 수호하겠다는 충성선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을 기리는 아태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오늘 LA시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우아한 동작을 펼치는 한국의 부채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춤사 위에 참석자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뒤이어 이어진 일본의 전통 북공연. 이들의 공연은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하는 듯 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을 기리기 위한 의미로 지정한 아태 문화유산의 달은 지난 1992년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매년 5월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LA시 12지구 존 리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elebrate this month and to make sure that we also in Council District 12 and all the individual council districts that we are sort of uplifting those voices and making sure that their voices and their stories are told. 한인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도 행사에 참석해 이민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기념식들도 이렇게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안들이 이 LA에서 미국에서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은 학계에서도 또 교수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아시안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성공적인 이민을 온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이민 역사를 빛낸 인물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행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기생충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인 지비지, 브라운백 쿠키의 김영철 대표, ABC 뉴스의 조린 샤 기자, CJNM 아메리카의 박현배 CFO 등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담당한 존 리 의원은 LA시는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각계 이민자들이 하나로 뭉쳐 일궈나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 역시 LA라는 도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자이자 중요한 하나의 사회 구성원임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흉기를 든 한인이 경찰 총격에 목숨을 잃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LA 한인회는 경찰의 총격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경찰 바디캠 공개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어제 오전 11시경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에 의한 한인 사망 소식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한인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경찰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해당 경찰관들의 바디캠 공개와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남성이 칼을 들고 있었고 저항하는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한인은 현장에서 숨졌고 남성의 저항 정도와 위협 수위는 밝혀지지 않아 한인회가 요구한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에서 닷새 동안 폭우가 이어지면서
100여 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가 벌어진 다리 밑으로 황토빛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리 상판이 출렁이더니 산속이 이내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는 강물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습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 두술주에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댐은 수문을 완전히 열고도 물이 넘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택가로 밀려드는 물에 주민들은 서둘러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빗속에 구조활동을 벌이곤 있지만 지금까지 37명이 숨지고 7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사태와 홍수로 고립된 곳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Infelizmente, lamentar desde já todas as mortes que ainda não foram registradas e que serão muitas.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수확을 앞둔 콩 재배 농가의 침수 피해도 막심해 국제시장에서 콩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nfelizmente, tende a acontecer mais frequentemente, muitas vezes alcançando situações sem precedentes que podem levar a esses desastres. 브라질에선 올해 들어 체감온도 60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LA 메트로버스 기사들이 안전보장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메트로버스 기사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비공식 파업으로 시 전역 버스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성명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버스 서비스 지연을 알리며 기사들의 직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버스와 열차 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LA시와 메트로 등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자 버스 기사들이 병가를 내고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에 메트로 측은 2천여 대의 버스에 강화 유리를 설치하고 안전 보안 요원 배치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메트로와의 협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가장 큰 명절로 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도 이전과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0번째 생일인 지난 1월 8일, 북한 매체들은 닭공장 현지지도 소식만 전했고 예년처럼 별다른 행사 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연구단체인 샌드 연구소는 올해 김정은 생일 아침에 북한 주민들이 사업소별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행사가 진행됐다며 선서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1월 8일 김정은 생일 당일에 이렇게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 또 회사들 이렇게 출근하고 첫 시간에 선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선서문은 총 5개 항으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며 오직 백두혈통을 믿고 따르겠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김정은 조선을 수호하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조선이라고 하면은 김정일 조선이었어요.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김정일 조선을 대신해서 이제는 김정은 조선으로 만들어가겠다. 또 원래 이런 선서 행사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마다 열리는데 김정은 생일에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서문 일부는 지난달 11일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추대 12주년을 맞아 업적을 찬양한 노동신문 사설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 지난 2월 자유아시아 방송이 공개한 선서문과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조국 통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볼 때 북한이 통일정책 폐기를 선언하기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 대전환을 선언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올해 생일에 본인 우상화 행사를 진행한 김정은이 향후 몇 년 안에 자신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AI가 조종하는 전투기에 공군 장관이 탑승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조종복을 갖춰 입는 사람, 프랭크 캔들 미 공군 장관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 조종석에 오릅니다. 인공지능 AI가 조종하는 F-16 전투기입니다. 비스타로 명명된 AI 전투기는 시속 900km로 날았지만 조종석에 앉은 캔들 장관은 조종을 AI에 맡긴 채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It's going to follow its rules and do as close to a perfect maneuver as it can do. Whereas the humans are always going to have some variability in how they perform. 약 1시간 동안 사람이 조종하는 다른 F-16기와 함께 비행하면서 300m 정도의 근접 비행도 수행했습니다. 미 공군이 AI 전투기에 공군 장관을 태우고 비행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 건 그만큼 안정성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드론 전투기는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해야 하지만 AI 전투기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스스로 판단해 움직입니다. On the back there you can see a component tha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what you see on most F-16s. It has there a whole series of computers that are designed to provide an autonomy sandbox. 다만 무기 통제 권한은 여전한 논란입니다. 사람의 생사 결정을 센서와 소프트웨어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 공군은 무기를 사용하게 될 때는 사람의 감독이 있을 것이라며 AI 전투기 성능 개선에 더 힘을 쏟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LA시가 노숙자 구제를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듭니다. LA시는 홈리스부 설치 추진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된 홈리스 담당 부서 설치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정부는 시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에 지출했습니다. LA시는 홈리스 담당 부서가 설치되면 시 행정부 내에서 효율적이고 업무관리 감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담당 부서 인력 충원과 출범은 가을쯤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연구팀이 화석 뼈 조각을 맞춰 약 7만 5천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얼굴을 구현해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2018년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 유적에서 발굴한 유골 화석을 통해 구현한 네안데르탈 여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화석이 발굴된 동굴의 이름을 따 샤니다르 Z로 불립니다. 7만 5천 년 전 이 동굴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며 뼈와 치아 등을 통해 추정한 키는 1.5m, 나이는 사망 당시 40대 중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샤니다르 Z의 두개골 조각 200여 개를 9개월에 걸쳐 조립해 그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얼굴을 구현해냈습니다. 샤니다르 Z 유골 화석 발굴과 조립을 이끈 엠마 포머로이 박사는 일부 창작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두개골과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데이터에 기초해 만들어진 얼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샤니다르 Z의 얼굴에 대해서는 체격에 비해 얼굴이 매우 크고 지금은 보기 힘든 꽤 큰 눈썹뼈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대식 복장을 하고 있다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35만 년 전 처음 등장해 약 30만 년간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산맥 등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상당 기간 공존하다 전멸됐지만 현대인에게 일부 유전자를 남긴 것으로 분석돼 주목을 받는 인류입니다. 유골 화석이 발굴된 샤니다르 동굴은 1950년대부터 10여 명의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굴돼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주요 유적으로 꼽히는 곳으로 샤니다르 Z는 이 동굴에서 20여 년 만에 발굴된 새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으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견 당시 땅을 파낸 도랑에 안장된 샤니다르 Z의 왼손은 머리 밑에 감겨져 있었고 머리 뒤에는 쿠션처럼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반신만 보존돼 있어 성별을 바로 확인하기엔 어려웠으나 연구팀은 이후 치아 범랑질 내부의 단백질 서열 분석을 통해 여성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동굴에서 여러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발굴된 것은 네안데르탈인에게 죽은 이의 시신을 특정 장소에 묻는 관습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지능이 낮고 잔인한 종이었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예,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학가 캠퍼스 반전 시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대학에서는 이것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학생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학교에 있는 학교 총장들은 이러한 입장을 가졌다가 지금 이스라엘 네탄야후를 반대하는 구호가 강하게 나오니까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게 여기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를 주도하는 젊은 층들의 구호는 이 안에 비록 그 친팔레스타인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지만 여하튼 간에 민간인을 죽이는 전쟁을 반대하는 게 주요 구호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자연히 바깥에서 진보적인 좌파 시민사회 세력들은 이 시위대에 동조를 하죠. 그런데 이 시위대가 캠퍼스를 점령하고 그 시위대가 위험하니까 캠퍼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기말고사 이제 시험을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의 학사 일정을 못하니까 이제 공권력이 들어와 가지고 시위대를 진압을 하고 통제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것이 처음으로 대대적인 경찰이 학내에 들어가서 진압한 게 이제 2, 3일 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친이스라엘 또 맞불 시위대가 등장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높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초전의 시위를 진압하고 없애려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장에 가면은 갑자기 학생이 아닌데 이상하게 학내로 들어와 있는 이 팔레스타인계, 친팔레스타인,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호도 내놓고서 피켓팅도 하고서 그 플래카드도 내걸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봐라, 시위대는 이거는 반유태주의자들이 주도한다라는 걸로다가 하고, 시위대를 가지고 무질서, 혼란,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 나오게끔 하는 거는, 이거는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역시 부담이 큰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위대, 그리고 지금 이 전쟁 누구 책임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이게 확산이 되고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되고 전쟁이 휴전이 하지 않으면은 바이든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표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위를 좀 부추기고 인종적으로다 좀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자기 캠페인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공화당이죠. 콜럼비아 대학에 뉴욕 경찰이 가가지고 강제 진압을 하니까 위스콘신에 가가지고서 랠리를 하던 트럼프가, 야, 뉴욕 경찰 진짜 잘한다. 그 경찰들이 참 뷰티풀이라고 얘기를 막 하죠.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끼어드니까 더 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의 반전 시위 상황이, 미국 내 상황이 여러모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 시위를 연상케 한다.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맞을 때가 없습니다. 68년도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5월 초서부터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빨리 5월이면은 졸업 시즌이잖아요. 빨리 졸업하고서 캠퍼스 문만 닫으면은 시위는 잠잠해지겠구나. 이게 그 당시에 린든 존슨 대통령 후보로 재선을 하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반전 세력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죠.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나오니까 시간은 더 많아지고 에너지는 더 커진 거예요. 오는 8월 달 시카고 민주당 경선으로 가자, 전당대회로 가자, 거기에 몰려갔습니다. 우연히도 이게 벌써 60년, 70년이 지난 지금에 올해도 반전 시위고, 전당대회가 8월에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위대 중심들이 바이든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로 몰려가야 됩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역사는 반복 너무 똑같죠. 월남전 반전 시위 때는 왜 그렇게 조직이 잘 됐나 하면 그 해에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어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렇죠. 혼란스러울 때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막 텔레비전이 시민사회 유포가 돼가지고 월남전의 이 실시간으로다가 전쟁 상황을 미국 시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다 SNS, 유튜브로 너무 참혹한 이 죽어가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게 나오니까 학생들은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예. 굉장히 바이든 캠페인은 이 반전 시위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네. 대개 보면은 예,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가 너무나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미국 시민이고 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미국의 유태인들이 이념적으로 세대로 올바른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못 내니까 갈팡질팡합니다. 네. 우리 이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